반갑습니다. 오래 가가지고 컴퓨터가 꺼졌어요. 네, 오늘 고충문을 들으시면은 그 간절한 마음이 고충문에서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시죠? 네, 각 위별로 얼마나 간절하신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고충문이었습니다. 고충문을 읽으시는 분들이 대표로 읽고 우리가 같이 다 고충문을 올리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제에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월조 기도도 올리고 또 6일 대제도 모시고 그러느라고 좀 바쁘네요. 네. 지금 이 방송실 연결이 안 됐어요. 예. 제가 그 PPT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연결이 안 되면 안 돼요. 사진이 됐네요. 예. 여기 조명을 조금 정리해 주세요. 오늘은 대종사님을 추모하는 대종사님의 열반일이고 말하자면 우리가 조상들을 모실 때 열반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그런 중요한 날이 기일이죠. 그 날이자 원불교의 모든 조상을 모시는 그런 날입니다. 네, 제가 그 부교모 때 광주교당에서 부교모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부교모이면서 6일 대제 사회를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대종사님을 제가 뵌 적이 없고 대종사님에 대해서 말하자면 부교모 때는 그렇게 신심이 충천하다고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도님들께 대종사님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진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님 제일 젊었을 때 34살, 5살 이때예요. 그 돌아가실 때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모습이 거의 비슷하지요. 네, 두루마기 입으신 그런 모습이고 이 사진은 38세 정도 때 모습입니다. 지금 그 구조실에 모셔져 있는 그 영정 사진하고 제일 비슷하죠. 이 우리가 대각전에서 모시고 있는 이 사진, 예전에는 이 사진을 모셨다가 중간에 칼라로 된 사진을 모셨다가 다시 이 사진을 모셨는데 42살, 여기 아마 42살 이전인 사람은 몇 명이 안 되는데요. 그때 대종사님 모습입니다. 대종사님 43세 정도 되셨을 때, 그리고 이 사진은 46세 정도 되셨을 때 팔타원 황정신행 종사님이 이렇게 망토를 사들여 가지고 그 옷을 입고 찍으신 모습입니다. 이것은 총부 전경인데 대각전에서 보신 모습이에요. 진타오님은 아마 그때 대각전 밑에서 놀았을 테니까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거의 본 사람이 드물 거예요. 여기는 이제 지금 그 종법실, 구조실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정산 종사님도 여기서 계셨고 대산 종사님도 계셨고 정산 종사님이 제일 오래 살으셨죠. 여기에서 지금 대종사님 영정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총부위원회 용산 송천원 종사님이 자공회의 그 어린이 회원이었고 그 당시에 유치원 유아부 선생님은 묵산 박창기 선생님이었어요. 이때 혹시 그 문사님은 아직 나이가 오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지금 노사님이나 용사님이나 이런 정도만 이 어린이 중에 진타원님도 나중에 오빠, 예, 노사님은 진타원님 오빠신데 아마 그 정도 연세, 용사님이 4살 정도의 대종사님 뵙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익히 아시겠죠. 대종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 법문을 설하신 대각전 전경이에요. 지금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작죠. 대각전을 달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이 됐고요. 대종사님께서 법문하셨을 때 하시던 법자입니다. 법자. 지금 이제 서서 이렇게 하지만은
승자설법을 지금 종사위들은 하실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법자예요. 대종사님께서 제일 마지막 말씀으로 뭘 하셨을까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은 참다운 실력을 갖추도록 해라. 참다운 실력. 그리하여 재생의세의 사업에 나서라. 세상을 구제하는 사업에 나서라. 옛날 그 전제동포 구호사업 할 때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고 우리 선지님들 주산 종사님과 특히 많은 여자 교무님들이 어깨띠를 메고 역전에 나가서 구호 사업을 했는데 그 어깨띠에 뭐라고 써졌냐면 그 사진에 우리는 동포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로 나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동포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로 나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동포를 살리는 일, 그게 성불 제중할 때 제중의 일이죠. 그것이 재생의사가 바로 제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성도인이 되라. 견성도인. 물론 견성은 집에서 다 하고 나와서는 보림 공부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아직 눈먼 중생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빨리빨리 견성도인이 돼야 되겠죠. 생사그래에 매하지 말고 자유를 얻도록 해라. 대종사님께서 내가 멀리 간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어디 가세요? 그럼 저도 따라갈게요. 이렇게 하신 내용이 부처품에 있죠. 그런데 내가 가자고 해도 너희들은 못 간다 이렇게 하시는데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저도 따라갈게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생사그래에 매하지 말고 자유를 얻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솔성요론 1조에 있는 이것은 원래는 3조였습니다.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1조로 바꿔 놓으셨어요. 대종사님만 믿다가 법의 가치를 모르고 이 회상을 떠날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걱정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법회에 공왕공내하지 마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법회에 오긴 했는데 몸만 와가지고 그냥 앉아만 있다가 가면 공왕공내가 되겠죠. 법회에 오시면은 탁 정신을 거누고 법문에서 금은 보화를 발견하듯이 정신을 거누고 이렇게 하라 그러셨거든요. 대종사님께서 가끔 입정할 때 책 넘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탁 정신을 거누고 법회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네, 이게 대종사님께서 최후로 남기신 법문을 편편히 모아놓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참다운 실력을 갖추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바라는 점입니다. 이리병원 아시는 분들 많죠? 대종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입원하셨던 병원이에요. 우리 이리교당은 너무나 역사적인 자리에 있어요. 바로 이 중앙동에 있는 것이 이리병원이니까요. 대종사님 열반 후의 모습이에요. 자녀들이 볼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제가 보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모습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무섭기가 돌죠, 돌아가시면. 그런데 대종사님은 그냥 주무시는 것 같죠. 주무시는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가까이 보여드리는 그런 모습인데 옛날에는 사진을 찍으면 영혼이 빠져나간다 그래갖고 사진 찍기를 걱정했죠. 그런데 묵산 박창기 선지님이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 부잣집 아들이고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어서 대종사님의 모습을 정말 요새 같으면 셀카로 그냥 매일 찍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듯이 쭉 이렇게 찍어서 저장을 해 놓으시고 더구나 돌아가신 모습을 찍는 것은 불경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또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사진을 다 남겨놓은 것은 우리 묵사님의 공이 참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종사님 입관 이 속에 관 속에 대종사님이 들어 계시죠. 대종사님이 키가 워낙 크시니까 관이 일반보다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대종사님 돌아가신 그 이제 운구하시는 모습, 아직 운구는 아니고 운구 전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발인식을 위해서 성회를 모신 관인데
원불교에서 꽃을 사용한 게 언젠가 보면은 대종사님이 돌아가실 때하고 숭사님이 결혼하실 때더라고요. 숭사님이 결혼하실 때 꽃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참 이게 다 조화예요, 조화. 조화를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정말 구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어디서 다 구했나 싶어요. 대각전 불단을 대종사님 이제 발인, 요새로 말하자면 발인식장이죠. 발인식장의 모습입니다. 지금같이 화환도 있고 꽃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종사님의 주례를 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의 스님들이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대종사님이 원불교 교조신데 대종사님을 돌아가시는데 대종사님의 제자 아닌 사람이 교무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주례를 하셨어요. 이 문이 진타원님은 기억나시죠? 네, 대각전 앞에 거기 예, 또 이제 총부 소년회원들 아까 그 자공회 유년의 그 아이들이 아이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지금으로 치면 100살이 됐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줄 맞춰 오는 모습이고요. 당시에 대종사님 연결식장에 오기 위해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왔어요. 대종사님 시절에는 불법연구회 회원이다 그러면은 반드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회에 참석하는 거하고, 예회라는 것은 정례법회죠. 예회에 참석하고 회비를 내야 돼요. 요새로 말하자면 유지비죠. 그거를 다 내야 되고, 심지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의무를 안 하는 사람은 제적을 시켰어요. 회원에서. 우리 교도님 중에 안 나오면 제적시킨다 그러면 어떡할 어떡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옛날에 대종사님 시절에 그랬습니다. 그 많은 회원들이 대종사님이 돌아가시니까 오시는 모습이에요. 대각전에 그 이렇게 머리, 여자 교무님들 머리가 많이 보이죠. 예, 많이 빽빽하게 겨우 앉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종사님의 그 가족들입니다. 주산 종사님도 보이고 숭사님, 뭐 청타오님 이런 분들이 보이시죠. 운구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원불교 예법에 의하면은 요새는 장의차를 타고 가지만은 이런 표기를, 열반 표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상기와 열반 표기 두 개를 들고 가죠. 이제 많이 운구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대각전 앞에서 이제 운구를 지금 하려고 하고, 가운데 상여가 보이죠. 약간 희미해서 잘 안 보이시는데 하얀 거 그게 상여입니다. 지금 이제 모시는, 상여를 모시는 모습이고요. 지금 여기는 그 총부 정문으로 내려오는 건데 저 뒤에 보면 대각전 지붕이 보이죠. 지금 왼쪽에 이제 종각 있는 데쯤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총부 정문, 이 정문이 기억나는 분들은 여기는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약간 이제 제가 처음 올 때는 이런 모습은 아니래도 비슷하고 원대는 탱자나무 울타리였거든요. 예, 그런 옛날 분들은 기억이 많이 나실 거고 진타오님은 기억이 생생하실 것 같네요. 운구하시는 모습입니다. 꽃상녀를 만들어 가지고 모시고 가고 있죠. 대종사님 그 발인식 할 때 진행 경로를 보면 대각전에서 10시에 발인식을 해갖고 1시에 운구를 시작하고 새말지서, 그러면 요새로 말하자면 신용동이 새말이에요. 한문으로 신용동이니까 새말이, 한글로는 새말이죠. 새말에서, 새말지서에서 파출소, 작은 새말 꽃밭제, 그리고 벽돌막, 천일고무공장, 이게 지금 남중교당에 있는데 그 길이에요. 천일고무공장도 혹시 그 고무공장 이따 사진이 나오는데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전 사거리 농림학교 옆길, 농림학교는 여기 익산농고 그 길을 말해요. 마동을 거쳐서 수도산 화장장에 4시경에 도착하게 됩니다. 수도산 화장장은 동산 수도원 그 근처에 있어요. 혹시 이제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여기를 따라서 쭉 한번 가보는 프로그램을 하셔도 좋아요. 신청자가 있으면 해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천일 고무공장을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논뚝길로 쭉 가는데 이 스님들은 인력거를 타고 상려가 나가고 그 뒤에 이제 자전거를 탄 사람 누굴까요? 순경들이 감시하느라고 무슨 일이 생길까봐 감시하느라고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여자 교무님들, 그런데 다 하얀 걸 둘렀죠. 이게 하얀 게 뭐냐면 옛날에 이 납자 전에 왜 그 두 개 돼 있어가지고 조그마한 일원상 있는 거 있죠. 그런 모습인데 네팔 사람들이 이렇게 뭐 평화를 남았을 때 하면서 걸어주는 그런 비슷한 건데,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대종사님께서 팔타오님께 그거를 한 200개 맞춰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팔타오님 말씀이 돈도 안 주시면서 그걸 그렇게 맞추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하니까 다 제자들이 그걸 둘렀거든요. 왜 이제 요새 옛날에 상여가 나가면 수건을 다 드리면서 수건을 이렇게 두르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처음에 그 수건 길어요. 하얀 천으로 된 거, 이거를 길을 이제 뒷모습이라서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알고 그걸 준비하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다. 팔타오님이 그리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네, 가시는 모습이고 구경하는 사람들, 이제 제자들의 모습인데 요 하얀 것이 바로 그 수건이에요. 장애행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경찰들은 왜 따라가냐면 200명으로 인원을 제한했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같이 가다가 이제 혹시 뭐 난동을 부리거나 시위가 일어나면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사람들 못 가게 하려고 그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못 가는 제자들이 옆에 산에서 이렇게 들에서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는 이제 잠시 쉬는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수도산 화장막에, 지금도 그 장소가 그대로 있는데 화장막에 갈 때에 이제 은행나무 관이 너무 커서 화구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요. 당시에 대종사님 같은 체격이 있는 사람이 적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관을 분해를 해가지고 대종사님을 모셔야 됐어요. 대종사님을 원불교에서는 알코올로 해가 보존할 생각이었는데, 이제 대종사님이 그대로 계시면은 나중에 일제에 뭐가 해가 될까봐 그 사람들이 꼭 화장을 하게 해서 화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6월 1일이고 지금도 덥잖아요. 지금 우리는 에어컨을 켜고 있는데 낮에는 밖에 더워요. 그때 지금 며칠 이제 6일장 정도를 하셨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향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접이 흐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향내가 나서 형사들이 궁금해하고 이상하다, 향내가 나, 향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관은 보관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종사님 영정, 그리고 이 화장장 모습이에요. 당시에 요 그 집이 화장장이에요. 어떻게 옛날에는 이렇게 화장장을 운영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 허술하긴 한데 여기가 화장장입니다. 그리고 화장장에서 연기가 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대종사님 일이 화장장에서 이제 화장이 되는 동안에 제자들이 이런 사진을 어떻게 다 찍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사진 같은 경우도 다 연출 사진이잖아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줄 서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연출 사진인 것 같아요. 네, 모신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총부, 집차가 와 있는 게 보이죠? 예, 이게 순경들이 왔다는 그런 뜻이죠. 대종사님의 그 성에 화장을 했으니까 이제 유해가 있죠. 그 성회를 종법실에 안치한 그런 모습입니다. 구조실이죠. 여기는 이제 6월 7일 안치식을 마치고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 구타원님 젊었을 때는 참 고우셨어요. 정산 종사님, 그리고 6타원 이동진화 종사님, 8타원 황정신행 종사님. 그런데
참 다 예쁘시다. 네, 들렸어요? 예, 맞아요. 아니요. 우측부터 이 말이 좌측부터 해야 되는데 설명이 틀렸습니다. 좌측부터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 구인 제자들 중에 당시에 모일 수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여자 제자들, 이 여자 제자들이 대각전 앞에서 사진을 찍었고요. 종제식, 대종사님 종제식의 총부 대각전입니다. 종제식 날 전무 출신 대표로 주산 송도성 종사님이 사위이기도 하시잖아요. 정말 가장 애제자면서 사위고 그러는데 고위문을 올립니다. 이 고위문은 용사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그 이 친필본이 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책을 다 대학교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가져오는 일을 맡았었는데 책장하고 그냥 책하고 다 가져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책장은 다 둘 수가 없어서 밖에 내놨어요. 처분을 하려고. 그런데 그 책장 서랍 속에 이 귀중한 자료가 들었습니다. 당시에 원불교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박물관에 친필이 보관돼 있고요. 그때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산 종사님하고 정산 종사님 두 분 다 문장가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빨리 사진만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추모담을 하는 상야 순영 스님, 이게 구조실 앞에 스님들 정산 종사님하고 같이 계시죠. 이때 이걸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초량교당에서도 대종사님 탈복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누가 돌아가시면은 각 교구에서도 추도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일을 그 당시에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당리교당에서도 하셨고, 여기는 이제 북일 공동묘지인데 이게 어디냐면 지금 신흥 저수지 있죠. 정수장, 신흥리 정수장. 요번에 정원율 시장 후보께서 시장 시절에 가해 둘레길을 다 조성을 100%는 안 됐고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거기가 바로 북일 공동묘지 자리예요. 정수장 자리가. 수도산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죠. 거기에 대종사님을 우선 지금 성탑 전에 모신 거기입니다. 모시는 방법이고 당시에도 귀중기를 사용을 했어요. 제자들이고 이 모습 이렇게 생겼었어요.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소태산 일원 종사지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시고요. 제자들 하여간 그 1주년 기념식장 그리고 2주년 기념식장 여기는 5주기 기념식장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을 잘 보존해 놓으셨습니다. 그 북일 공동묘지에서 지금 성탑으로 올 때 그때 모습입니다. 이것은 지금 성탑 여기는 성비인 것이 성탑 보이시죠? 지금하고 같은 모습이에요. 그 자리로 모셔왔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이죠. 네, 당시에 이제 그 돌을 다듬던 모습이고요. 정산 종사님께서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 비명병설을 쓰셨잖아요. 비명이라고 하는 것은 월약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가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비명이고 병서는 그 비명 전에 뭐 영광 길룡리에서 태어나시고 해서 이렇게 설명한 그것입니다. 네, 지금 너무 길어서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대종사님 초상하고요. 이거 한 가지만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촉품에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우리 대종사님이 이런 대도를 내셨죠.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래 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우리들이 제자죠. 그리고 그 중에 상수 제자는
종사위, 대봉도, 대호법이, 전무 출신 각등이, 거진 출신 각등이 그런 분들이 말하자면 전하는 분들이죠. 우리들도 전하는 분이고 또 후래 대중이 그 법을 반가이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그 공덕이 같다고 하셨어요. 같다고. 우리가 대종사님 같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정말 어렵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우리 교법을 잘 받들어 실천하는 것으로서 대종사님께서 이 법을 내신 그 공덕을 함께 하실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대종사님의 생전 모습과 열반 후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우리 모두가 늘 대종사님을 추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또 대종사님을 비롯한 역대 선진 열의에 대한 추모 정성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고 앞으로 대종사님과 같은 이 삼위일체 되는 공덕을 많이 쌓으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